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과정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이 품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한 손님이 PC방에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김모 씨는 먼저 PC방에 와 있던 동생의 옆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그 자리에는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인 신모 씨에게 자리를 정리해달라고 했고 이에 신 씨는 그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재차 자리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 씨는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하고 손걸레로 테이블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신 씨에게 큰 소리를 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씨는 게임을 하며 상황은 잠잠해진 듯 했지만 잠시 후 김 씨는 신 씨에게 다가가 PC방 비용을 환불해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신 씨가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어서 환불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자 김 씨는 큰 소리를 치며 죽이겠다는 등 신 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동생까지 합류해 환불을 요구하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집니다. 이에 신 씨는 매니저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했고 매뉴얼대로 경찰을 불러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상황을 중재하고 김 씨와 그의 동생을 PC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화해시켰다고 판단해 철수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저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비극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각 김 씨는 PC방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돌아왔고 마침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PC방으로 돌아오는 신 씨를 보자 주먹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신 씨를 향해 30여 차례 찔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체포했고 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경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감된 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들을 토대로 몇몇 쟁점 사항들을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후 신 씨가 불친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친절한 것과 불친절한 것은 받아들이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원인을 개인의 분노 조절, 개인의 인격 탓이 아니라 신 씨의 탓으로 돌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번이나 자리를 치웠고 사과까지 한 신 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이런 참혹한 범행을 당했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가령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공격하거나 병을 들어 공격하는 등 주변에 무언가를 집어들어 바로 신 씨를 공격했다면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PC방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집까지 뛰어가 흉기를 가져왔습니다. 김 씨가 홧김에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이는 살해할 목적이 분명한 계획살인입니다. 또한 김 씨는 우울증 약을 10년 동안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형법상 심신장애에 대해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심신장애에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지만 장애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심신미약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장애는 정신감정을 받기는 하지만 전문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관들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감정이 시행된 사건 340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62.6%, 심신상실이 인정된 경우는 1.2%였습니다. 정신감정이 시행될 경우 꽤 높은 비율로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신감정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약을 10년 동안 복용했다고 해도 우울증과 범행 사이의 관계, 즉 우울증이 범행을 실행하는데 무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보다 사람들의 공분을 산 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화해를 중재하고 김씨와 김씨의 동생을 PC방 밖으로 내보낸 뒤 철수했습니다. 경찰의 대처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당시 이들 사이에 폭력이 오고 간 것도 아니었고 사소한 시비라고 판단해 원래 처리하던 대로 대응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김씨를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데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흥분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폈다면 살해 위협을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신원조회라도 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김 씨는 상해 이범의 전과자였습니다. 신원조회를 했으면 김 씨가 무언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생긴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기 마련인데 이들을 물리적으로 좀 더 떨어뜨려 놓고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지 않고 단순히 PC방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 자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김 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해 많은 추론이 난무하고 있으며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끊임없이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섣부른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들로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경찰은 아직 전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CCTV만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면 신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자 동생이 급하게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씨와 동생은 먼저 내려와서 신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김씨를 부르러 급하게 올라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공개되어 엄청난 논란을 불러온 장면입니다. 동생은 이 장면에 대해 말리려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동생이 신씨를 제압하려고 팔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김씨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같은 장면을 보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김씨가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CCTV 영상에 공개되지 않은 뒷부분에 형 김씨를 말리는 장면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며 신고해달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목격자들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진술을 했다며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김씨가 집에 갔다 오는 동안 동생은 담배를 피우고 나서 PC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정말 동생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형이 집에 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동생은 자기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PC방 앞을 서성거리며 마치 신씨를 살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김씨와 동생은 범행을 공모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동생은 왜 김씨를 말린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상하다고 느낀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동생의 진술 가운데 형이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는 말.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형이 뭔가 할 줄은 알았지만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김씨가 흉기를 가져오는 걸 정말 몰랐던 건 아닐까요? 또한 동생은 형이 흉기를 들고 찌르니까 놀라서 말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놀라서 말렸다. 정말 동생은 김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김씨와 동생, 목격자 등 모든 진술이 들어맞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씨가 동생에게 잠깐 쟤 어디 가나 살펴보고 있어. 혼 좀 내줘야겠어. 와 같은 식으로 동생을 대기시켜 놓고 집에 가 칼을 가져왔고 대기하고 있던 동생은 신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자 급히 김씨를 부르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갔다가 돌아온 김씨는 신씨가 돌아오기를 대기하고 있었고 신씨가 돌아오자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생도 예상하고 있던 범위 내여서 딱히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갑자기 김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르기 시작합니다. 동생도 예상 밖의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놀란 동생이 김씨를 말리기 시작하고 신고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싸움을 말릴 때 우리의 생각처럼 싸우는 당사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신이 폭행당할 수도 있고 혹여 흉기를 들고 있으면 흉기에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제일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 판단과 동일하십니까? 이 판단이 맞다, 저 판단이 맞다 답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는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동생이 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보다 더 동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동생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아직은 동생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일 뿐,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건 관계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명명백백한 조사로 사건의 전말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일은 범죄자 검거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비전 및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다시금 경찰의 존재의 의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 씨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펴보기도 전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잔맛이었습니다. 만약 동생에게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동생과 김씨가 무엇을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위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것인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씨를 살해하자고 공모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직접 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생이 정말로 형이 흉기를 가져올 것을 몰랐고 혼을 내줄 정도의 폭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면 폭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